정상들은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유로 안정화 기구가 유로존 은행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유럽 중앙은행을 연계한 유로존 은행 감독기구를 올해 안에 세우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정상들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단기 대책들에 전격 합의하면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8월 인도분 WTI는 전날 종가보다 9.4% 뛴 배럴당 84달러 96센트의 거래를 마쳐 하루 상승폭이 2009년 3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한편 중국의 지난 6월 제조업 경기는 7개월 내 최악으로 위축됐습니다. HSBC는 중국의 6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48.2를 나타냈다고 밝혔는데 신규 수출 주문 감소로 인한 공장 생산 위축이 제조업 경기 전반의 악재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시장에 있어서가 아니라 특허를 침해한 기능 때문에 애플의 점유율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장일장 1부 시작합니다. 7월의 첫 거래일 하반기의 첫날인데요. 시장이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1860 정도. 이후 정상회담의 합의 소식이 나온 이후 주말 미국과 유럽 증시가 3에서 4% 급등한 것에 비하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성적인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리 올랐다라는 것이 오늘 상승폭이 미미하고 장중 심지어 하락 반전까지 한 이유입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와 비슷한 흐름, 보합권 정도에서 소폭 상승하거나 혹은 소폭 빠지는 정도인데요. 문제는 WTI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까지 유가 하락에 수혜를 받던 항공주가 고스란히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고 유가 하락에 눌려 있었던 정유주 포함한 일부 화학과 상사주까지 흐름이 괜찮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2분기 실적 잠정치를 공개할 삼성전자는 방금 전해드렸던 바대로 애플의 특허전을 빌미로 해서 오늘 2%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120만 원이 닷새 만에 다시 반납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의 미리 빠짐, 시장에 과연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을까요? 먼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네, 7월 첫날이죠. 7월 증시 전망을 이번 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신영증권 센터정을 만나볼 겁니다. 이후 정상회의 휴가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 여부와 앞으로 유로존 향방 알아보고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우리 증시 상승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종합적인 7월 달 투자 방법과 유망 업종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5인 중에 한 분은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이신데요. 독일 야당이 ESM과 신재정협약 관련 표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죠. 안심할 수 없는 유럽과 2분기 실적 윤곽을 잡아줄 삼성전자가 닷새 만에 하락하고 있는데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평택촌놈 오늘도 정호영 대표님 만나서 이기는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코스피 이제는 1850선이 지지라인이 될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반도체주 지금이 몇 찬스인지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 IT주 특별히 반도체 종목의 매매 방법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오늘도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 만나볼 텐데요. 유로존 위기 완화로 안도랠리 기대해도 좋을지 그렇다면 몇 포인트까지 코스피는 상승할 수 있는지 2분기 실적 시즌에 조립한 가운데 전차 군단 매매가 아직도 유망한지 실적 시즌에 꼭 맞는 매수 유망 섹터와 종목도 공개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1857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주말 새 전해진 EU 정상들의 시장 안정책 합의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1860선을 회복하면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죠. 하지만 프로그램 매물이 발목을 잡으면서 장중 한때 반짝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등 현재는 재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21% 상승한 185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7월 첫 거래일을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는 6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 역시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는 874억 원 정도의 순매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490선을 돌파했는데요. 기관의 순매수에 현재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49% 상승한 49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순매수를 보였던 개인은 현재 외국인과 함께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4억 원, 외국인도 소폭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10거래일째 사주고 있죠. 현재 기관을 통해서 80억 원 정도의 순매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EU 정상회의에서의 긍정적인 결과와 6월 무역흑자 서프라이즈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점 달러 매수와 일부 쇼커버 물량 등이 유입되면서 낙폭을 좀 줄인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1원 80전 하락한 114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 금지 처분 소식에 닷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1.75% 하락하면서 11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장은 자동차주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51%, 기아차도 강포 하권에서, 현대모비스 역시 1.28% 오르면서 현재 27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강보 하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29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1.51%, SK하이닉스도 1.26% 상승하면서 현재 24,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0.5%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만 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현재 4.38% 오르면서 1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홈쇼핑 역시 0.89% 오르면서 18만 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도 강보합권에서, SFA 역시 0.18% 오르면서 5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현재 위메이드는 3.58%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SM 역시 1.24% 하락하면서 47,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정밀과 기계,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조선주 살펴보시면 유럽 정상회의 결과 유로존 위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조선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강보합권에서 25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역시 3.35%, 현대미포조선이 2.12%, 대우조선해양 역시 2%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2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주가 기관의 순매수에 나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계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3.27% 오르면서 현재 18,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주강도 3%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3위 THK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큐리어스는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현재 3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정밀기계도 1.6% 오르면서 15,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에 현재 국내 3사의 정유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3.62% 오르면서 14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S도 주당 1,000원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5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O일 역시 3.52% 오르면서 9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가 급등에 항공주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항공주 일종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1.79% 밀려나고 있습니다. 4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역시 2.83% 하락하면서 현재 7,2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제주 목포 간 해저 터널 건설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트라건설은 상한가 기록하면서 3,6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선제도 10% 넘는 급등세입니다. 특수건설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현재 5,530원에, 동아지질도 11% 넘는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현재 1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남북러 3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되면서 현재 남북러 가스관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동스틸이 7% 넘게 오르면서 3,4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화성과 동양철관도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틸플라워가 2.55%, 휴스틸 역시 1.27% 오르면서 23,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상사가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현재 주가가 급등세입니다. 현재 LG 상사는 7.79% 오르면서 38,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임직원들의 대규모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에 현재 급락세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5.82% 하락하면서 현재 49,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먼저 우리투자증권은 7월달 1,800에서 1,950을 보고 있고 하나대투증권은 1,780에서 1,970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1,790에서 1,960을, SK증권이 2,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고 보는군요. 1,800선 지지도 SK증권은 되리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증권의 뷰를 보면요. 1,800이 약간 깨진 1,770부터 1,900대 초반, 그리고 동양증권은 1,800에서 1,940, HMC 투자증권은 많이 빠지리라 생각을 하는가 봐요. IBK 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하단을 1,750까지 내려보고 있고 HMC 투자증권이 가장 보수적이네요. 올라가봤자 1,900포인트 남짓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IBK도 많지는 않게 1,930 정도만 상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월 증시 변수들 살펴보죠. 우리투자증권은 유로존 재정위기 축소 여부와 중국의 부양책, 환율까지 체크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대투증권은 22 통화정책회의 이번 주인데요. 2분기 어닝 시즌 그리고 역시 중국 부양책. 아래쪽에 보시면 하나증권과 SK증권 모두 다 중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중국 추가금리 인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꼽고 있고요. 나머지도 유럽 문제, 또 Q3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증권은 또한 미국의 주택시장을 특별히 7월의 변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역시 유럽 사태 해결 과정의 방향성, 그리고 이번 주 있을 22 통화정책 회의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유동성 확대 추세가 좀 변수라고 보았고요. 동양증권은 유로존 정책 리스크 완화 여부와 주요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2분기 실적, HMC 투자증권 역시도 아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는데 2분기 실적과 중국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변수로 IBK 투자증권도 유럽 추이, 그리고 미국의 지표와 Q3 힌트, 2분기 실적 포함한 기업의 수익 예상 변화 추이를 7월의 변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얘기들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7월 업종을 보면요. 자, 우리투자증권은 유망한 업종으로 IT와 기계, 음식료, 그리고 운송 업종을 꼽고 있고 하나대투증권과 하나증권 모두 다 IT를 공통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대투증권과 하나증권은 IT와 자동차를 유일하게 함께 좋게 보는 그런 센터로 보이는데요. 증권사로요. 하나대투증권은 그 외에 철강을, 한화증권은 건설, 조선, 소재, 그리고 SK증권은 IT가 아예 없이 자동차도 없이 7월 달에는 석유화학과 산업재, 조선, 건설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신영증권은 자동차와 굉장히 독특하죠. 은행과 증권, 유일하게 이쪽 금융 섹터를 유망한 섹터로 꼽고 있고요. 동양증권은 IT의 하드웨어, 항공과 기계, HMC 투자증권은 IT의 산업재, 그리고 IBK 투자증권은 IT 자동차에 음식료를 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신영증권의 조용준 센터장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7월 달이 됐습니다. 사실 6월 달에는 뭐 하루 정도 1,900을 넘어서 보기도 했었었고 1,800이 깨지기도 했었던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요. 6월 증시 전망 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7월 달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언급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7월 달 코스피 지수 밴드부터 알려주시죠. 저희들은 약간 지금 상태로 보면 약간 보수적일 수 있는데요. 1770에서 1920 정도, 이렇게 한 150포인트 정도 이렇게 바운드를 해갖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 일단 1,800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으신 것 같고 1,900은 그래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역시 계속 그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로 사태 해결 방향이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유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스페인 위기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서 단기적 해결은 좀 돼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1900 이상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완전 이렇게 해결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돌발 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이익이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 해결은 결국 경기인데 경기가 아직은 좋아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좀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도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전반적으로 7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는 제가 제일 말미에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해 주셨던 주말에 가장 큰 이벤트였던 EU 정상회담. 예, 회담이 끝나자마자 회의론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뭐 상승폭은 선반영 때문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회담 내용을 보시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회담의 그 결론의 가장 큰 초점은 스페인 은행들을 직접 지원하고 스페인 정부가 지급 보증 안 하기 때문에 국제 금리를 떨어뜨려주는, 그러니까 스페인 위기에 좀 초점이 맞춰진 해결책이라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방편이고 결국 해결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유로가 재정 통합이 완전히 되든지, 근데 그건 너무나 먼 길이고 단기적으로는 결국 1, 2년 안에 경기 회복이 나타나서 이 건전성들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시장이 보는 건 이제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기에는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독일이 좀 바라는 유로존 통합되는 은행 감독기구 설치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이 모든 지원안이 감독기구 설치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 그 감독기구는 올해 안에 세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역시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이슈로도 보이네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은행 감독기구라든지 또 유로 본드라든지 여러 네.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결국 위기에 닥치면 결국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어떤 국가에는 단기적으로 이익이고 어떤 국가에는 손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모두의 위기로 가는 위기 상태에서 결국 그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해결은 계속 위기와 해결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해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EU 정상회담에 저희는 결과를 좀 미리 들은 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50포인트 정도 당겨서 1800 중반에는 왔지 않습니까? 이번 주 후반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혹시나 금리 인하가 될까 다들 기대하는 눈치인데, 어떻게 보세요?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이제 그러면 어떤 또 부양안이 나오겠느냐, 뭐 이거에 대한 기대인데요. 네. 뭐 저희들도 한 0.25 포인트 정도 낮춰서 0.75 정도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미 이번 유로 정상회담에서 이제 많은 그런 정책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모멘텀은 조금 이렇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뭡니까? 기대감은 있지만 실제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금리 인하는 하는데 아, 예. 금리 인하 LTR로. 이외에 뭐 은행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재정 부양 이런 것들, 그러니까 LTRO에 대한 기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이미 유로 정상회담에서 경기 부양안이라든지 은행들에 대한 지원책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적인 모멘텀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다만 금리 인하 효과는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 정도만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신데 전체적으로요, 이 유럽 문제가 7월 달에 얼마나 시장을 괴롭힐지 궁금합니다. 사실 6월 달 1900 끌어올렸던 게 유럽의 뭔가 해결 기대감이었었고 또 막판에 끌어내렸던 것도 유럽 악재였는데 7월에는 유럽 얘기를 6월보다는 좀 덜 들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로 피그스 국채가 7월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 피그스 국채 만기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데 지금부터 아까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그러면 기업 이익이 더 나빠지지 않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업 이익이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하향되는 속에서는 주가 상승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가장 근본적인 건 이제 경기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예, 세계 경기를 거의 돌게 만드는 두 축, 뭐 G2라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3분기 7월달 경기 회복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7월까지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7월에 주가 상승을 한계로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들이 볼 때 이제 하반기 전체로 놓고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정권 교체가 있고 저희도 생각해 볼 때는 결국은 중국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미국은 여기서 좋아지는 것도 완만할 수밖에 없고 또 안 좋아진다 그래도 계속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좀 크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우려를 낳고 있는 중국 경기가 언제 돌아서느냐. 이것이 사실은 하반기 장세 또 기업이익의 턴어라운드 이것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7월은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선호가 좀 완화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전체로 보면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 저희들은 한 4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를 주가가 좀 상승 추세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굳이 G2 중에 모멘텀이 나올 곳은 미국보다는 조금 중국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자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궁금해요. 사실 뭐 5월 급락장 연초 바짝 올렸다가 이끌었던 주체가 외국인인데 뭐 선물로 또 이렇게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흐름도 있었고 최근 엿새 동안 오늘 제외하고 팔면서 한 1조 5천억을 다시 던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7월달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조금 약화 얘기하셨으면 외국인들도 조금은 살 수도 있겠군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결국은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매에 의해서 시장이 좌우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22도 금리 인하 말씀을 드렸고 미국도 계속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금리 인하를 했고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유럽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막아준다고 한다면 이제 안전자산 어젯밤에 나타났듯이 유가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달러화 강세가 조금 더 완화된다고 하면 외국인 매수세는 저는 매수세로 좀 전환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은 과거보다는 7월, 8월 갈수록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외국인이 우리 주식에서 살려면은 우리 기업이익이 상향 조정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경기, 뭐 실적, 펀더멘탈 굉장히 기본기를 이제 중시해 주시는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전망치가 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유럽의 위기가 미국과 중국 경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의 실적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실적 시즌에 이제 뭐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7월달 되니까요. 우리 시장도 실적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빠질까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기업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장이 예. 본격적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또 반면으로 보면은 이미 이 부분이 시장에 충분히 좀 반영된 것 아닌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그래서 주가 상승에도 한계로 작용하겠지만 또 이미 시장에도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이익 발표되고 하향된 거가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기업이익이 언제 돌아서느냐 또 기업이익을 발표하면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발표되느냐 뭐 이런 턴어라운드 시점을 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시장이 어느 업종을 중심으로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부양책이라든지 또 미국의 부양책이라든지 또 글로벌 경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느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이익이 좀 전환돼 나갈 거냐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뭐, 큰 실적에 대한 어떤 효과는 중립적이다,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은데, 앞서서 중국 모멘텀 얘기도 하시고 해서, 근데 또 하반기에 중국, 경기 턴을 얘기하셨잖아요. 예. 7월 달만 잘라서 놓고 보면은 어떤 업종이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아까 보니까 금융 섹터가 유일하게 신영증권에서는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길게 보면 경기와 기업이익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유동성 증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위기의 단기적인 해결, 뭐 이렇다고 스페인 위기 해결, 이렇다고 보면 결국은 그동안 이 유럽 은행 위기로 가장 디스카운트 많이 되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은행이나 증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가장 기업이익이 좀 좋은 것이 자동차. 그래서 저희들은 7월에 유망한 업종으로는
유동성 증가와 유럽 문제 해결을 감안해 볼 때 자동차 실적이 좋아지는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들 이렇게 두 섹터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조금 다른 말씀 한번 드려보면 7월 달 이후로 7, 8, 9월, 10월 계속 주가 상승이 과거 10년을 보면 좋아지는 쪽이 배당 투자 유망주입니다. 사실은 지금과 같은 저금리 추세에서 배당이 5% 이상 나오면은 7월 이후에 주식을 배당주 산다 그러면 6개월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복리로 따지면은 연환산으로 따지면 1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들이 실제로 보면 주가가 7월부터 한 11월까지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배당주도 투자하기 좋은 시점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내수 관련된 업종들 이런 것들도 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 은행, 증권 외에도 배당주 그리고 중국 내수 수혜주라는 아주 꼼꼼한 전략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7월 증시 전망의 신영증권 조용준 센터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서 오늘은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EU 정상회담 이 다음에 22 통화정책회의를 보자 변수 얘기들도 많지만 일단 1850선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언급을 계속해 주셨었는데 역시 오늘도 1860 들어갔다 곧바로 빠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난 주말까지 유럽 관련된 리스크가 한 단계 좀 낮아지는 모습들 다 확인이 좀 일단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이 그래도 더 세게 못 가는 모습들 쪽에서는 이 독일에서 그 ESM 설립안이라든가 신재정 협약에 대해서 어떤 위헌 소송을 좀 제기가 됐다는 뉴스가 들리면서 시장이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확인하려면 2, 3주 정도가 더 걸린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보다도 일단 그 전반적인 이제 재정 리스크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는 일단 어떤 재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는 안정이 되는 모습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 초점을 맞추다가는 오히려 또 좀 큰 시각들, 그렇다고 한다면 글로벌 경기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들인데 이 부진한 모습들에서 아직 그 헤쳐나오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계속 그 눈여겨봐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숨은 돌렸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그 변화한 게 별로 없다는 쪽으로 시각을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추가적으로 중국이라든가 특히 중국 오늘 계속 그 제조업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온 모습들이었지만은 예상보다는 좋지만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들 그리고 이런 이번에 유럽 그 정상회담 쪽에서 나타났던 회담 쪽에서 나왔던 어떤 성장과 관련된 흐름들을 이제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이 ECB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추가로 통화 정책 관련해서 좀 완화를 해서 일단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확인되게 되면 아마 2차로 또 추가적인 강세 흐름들이 시장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그 삼성전자 탄력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이고 거기다가 그 주말에 나왔던 어떤 부정적인 뉴스들, 특히 애플과의 어떤 소송 쪽에서 계속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한 7조 정도를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7조보다 낮아지느냐 아니면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3, 4분기에는
다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통신 부분 쪽에서 호조가 이어지면서 실적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의 어떤 삼성전자의 탄력 일단 좀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수급상으로 외국인들 쪽에서 선물 매도가 가장 좀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2주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25,000개 가까이 매도가 좀 강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 쪽에서 일단 위쪽으로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선물 매수로 반전을 하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이 어떤 1850선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수급적인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1850선 중심으로는 어떤 계속 일단 등락 속에서 눈치 보는 장세 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호전되는 어떤 개별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전략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ECB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이렇게 변수를 세 가지로 꼽아주셨는데 실적 시즌에 진입하는 이만큼 이제 주가 차별화를 좀 염두에 두고 업종이라든가 종목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슷한 업종을 좋게 보고 계시던데 업종 포트의 비중까지 함께 먼저 공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전반적으로 포트는 한 60% 정도 비중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와 비슷하게 이제 IT 자동차 쪽은 계속 소폭 늘려서 한 15% 정도씩 갖고 있는 쪽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는 어떤 그 매물 때문에 조금 탄력이 좀 하방 압력들이 좀 크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2, 4분기 이후에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화학업종 쪽에서 10%는 말씀드렸듯이 단기 낙폭에 따른 어떤 반발매 쪽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고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쪽으로는 일단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인데 비슷하게 이제 SM 같은 경우도 좀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로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어떤 그 지지력 그러니까 특히 지금 47,000원대 SM이라고 한다면 지지권 흐름 쪽에서도 좀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흐름들 추가적인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소재 업종을 10% 정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어떤 그 경기 관련돼서 경기 부양책으로 통화 정책을 완화시키는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만한 업종이기 때문에 소재 업종 쪽으로 10% 추가를 시켜서 한 60% 정도의 비중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삼성전자를 아까 주목하자라고 하셨었는데 실적 시즌 뭐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얘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늘의 하락이 오히려 이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 수 있는 좋은 가격대를 오늘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좀 걱정스럽다는 입장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치를 한 118만 원대 정도가 이제 중요한 가격대라고 봤었는데 그 위를 어느 정도 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터치를 이상으로 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런 건데 다시 한번 좀 주저앉으면서 어떤 변동성은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 기관 매도세도 좀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봐서 일단 좀 우려했던 어떤 기관 매도세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기관이 좀 줄이고 다른 종목 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관점들도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목표했던 가격대부터 일단 단기 반등권이 이어졌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강한 탄력이 나올지는 아직은 당장에 대한 모습들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일단 바로 지금 오늘 하락한다고 한 117만 원대 중반대에서 일단 비중을 좀 높이는 것보다는 약간 시장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1차적으로 반등치에 올 만큼 왔다.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돔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내일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3일째 오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하면서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정리해보고 내일장도 예상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모처럼 수급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 폭등으로 분위기도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에 좀 선반영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악재가 발생하면서 상승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는 결국 삼성전자에 의해서 상승세가 좀 다소 주춤한 이런 상태고요. 하루 종일 사실상 횡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 예상은요, 단기적으로 1850선 지지와 이탈을 시험하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만약에 해외 증시하고 이제 삼성전자 두 가지 요인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물론 지난 주말에 폭등해줬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고 반대로 뜻밖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하반기 장세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7월 2일이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려보면은 공멸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로존 해결책이 합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어차피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리스가 이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타격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SK하이닉스라든가 LG카드처럼 금융권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건데 원리가 같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합의점은 도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뭐 달러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로화 가치도 상당히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했을 때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비근한 예로 뭐냐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9년에 폭등 장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제가 좋아서 올라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에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 모두 다 급등해졌죠. 특히 미국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그렇게 호전된 것도 없어요. 바로 유동성 장세, 다시 말하면 바로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경제 흐름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을 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더 쉽게 올라간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 장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 마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지수가 1850선 후반 정도라면 지난 거래일과 마찬가지로 주식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1850선 이상만 된다 그러면 직장인 75, 전업 100% 유지해 주시고요. 1850선 미만이면은 직장인 50%, 전업 75%인데요. 정확하게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종가에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은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1800선 이하에서 잡으신 분들은 내려가면 줄이고 올라가면은 점점 기준가를 높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6월 초에 매수한 가격대의 종목들이 대부분 평가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이 여기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올라가서 두렵고 내려가서 두렵고 뭐 그래서 무조건 줄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점 매수자의 메리트를 최대한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490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종가 공략 업종과 종목은 코스닥 쪽에서 찾아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코스닥 반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스피 전기전자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당분간은 이제 코스닥 반도체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달라 말씀드리겠고요. 테마주는 청약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뭐냐면요. 바로 서울반도체입니다. 046890인데요. 오늘 시장가로 종가 매수 해주시고요. 금일 종가 기준으로 손절 10%, 목표 20% 정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왜 제가 서울반도체를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분석해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이 현재 좋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용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사실상 코스닥 IT 업종의 대장입니다. 과거에 한때 시가총액 1위까지도 갔던 종목입니다. 현재는 셀트리온이 1등인데요. 저는 분명히 과거의 어떤 영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중기적으로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단기보다는 중기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유화를 막론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하락한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공략 종목으로 서울반도체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2%가 넘는 지금 2시 37분, 8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854선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주실 오늘의 도움 말씀은요. 텐스탁 이정현 팀장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안도랠리로 7월 첫날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의외로 별거 없을 것이라고 기대치를 낮췄던 이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건질 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2분기 실적 시즌도 이제 감안한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진전된 합의를 내놓은 이제 EU 정상회담 호재로 인해서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해서 투자 심리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정상회담 통해서 이제 형성된 안도랠리 모멘텀은 이제 오늘 5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9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이제 강화돼 나갈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요. 일단 성장 정책과 이제 중국의 추가 경기 완화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하반 경직과 저점을 높이는 모습으로 이제 증시가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개선될 여지가 이제 나타난다면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이제 위험 자산 이제 비중 확대와 함께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당분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주요국의 이제 소규모 정책 공조와 함께, 그리고 미국 제조업 경기 턴어라운드와 함께, 또 이제 중국 2분기 저점 통과 신호 가능성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이제 정상회의 모멘텀이 이제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 또한 이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비에서 가장 큰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 이제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제 독일 내에서도 이제 협상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적이 나오면서 이제 이 주장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렇게 된다면 이탈리아와 이제 스페인의 이제 국제 매입의 차질이 이제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네. 일단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전에 독일의 이제 ESM 설립안과 이제 신재정 협약에 대한 이제 위헌 소송이 이제 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부결이 나온다면 이제 유로존 리스크가 부활할 가능성도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일단은 5일, 9일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와 이제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안도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호재가 나오길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 정도는 다들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나온다면 1,900을 의외로 빨리 7월 초에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1,900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단기간 안에 이제 도달할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1,900 이상을 가기에는 아직 좀 모멘텀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 감안한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하향되지만 저희가 시장 전체를 사지 않는 이상 개별 기업의 어닝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전체 기업의 이제 2분기 순이익은 22.3조 원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이는 직전 이제 분기 대비 16.5%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일단 이 전체 이익 중에 이제 전차 군단이 이제 차지하는 규모가 약 9.3조 원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IT 자동차 부문 실적이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산업의 이익 전망이 이제 하향 조정이 된 만큼 이제 하반기 개선 여부에 따라서 추가 차별화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모멘텀 약화 가능성이 좀 부담이 되지만, 위험자산 선호와 이제 외국인 매수가 재개될 경우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 영향이 컸던 이제 IT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종목이 이제 최선호주가 될 것으로 보고요. 게다가 만약에 이제 중국 모멘텀 충격이 좀 제한이 될 경우에는 이제 가격 메리트가 이제 큰 화학, 그리고 조선, 그리고 건설, 그리고 기계 업종으로 이제 관심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조금 어떤 쪽이 유망하겠어요? 중국의 부양책은 역시 아직은 기대감 쪽이고 현실화된 건 아니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IT와 자동차 이렇게 가장 우량주 위주로 먼저 편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떤 견고함이 역시 IT 자동차 쪽에 있으니까, 이미 세종공업이란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신 바 있었고, 지금 포트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하이닉스도 들어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신규 종목 궁금합니다. 예, 오늘 저는 신규 종목 CJ CGV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CJ CGV의 이제 2012년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이제 1,406억 원, 그리고 202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4, 5월
관람객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이제 50% 그리고 12%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6월에도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비록 이제 국내 인구 증가율은 이제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령층으로 이제 영화 인구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음으로써 이제 전체 영화 관람 인구가 이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제 올 하반기에는 단가가 높은 이제 3D 영화 라인업이 풍부한 점도 이제 CJ CGV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 1분기, 2분기에 이어서 이제 3분기 하반기까지 지금 한 4개에서 5개 정도 신규 사이트 오픈을 통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이제 상반기 이제 건축학개론, 그리고 맨인 블랙 3, 그리고 어벤져스에 이어서 이제 3분기에도 이제 다크나이트 라이즈 등으로 이제 다수의 기대작들의 개봉을 앞두고 있죠. 이 점도 이제 CJ CGV를 추천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일단 해외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우선 CJ CGV가 지난해 인수한 이제 베트남 최대 멀티플렉스 메가스타가 이제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이 메가스타 자체가 이제 베트남 전체 스크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함께 이제 영화 시장이 연간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중국 시장 또한 이제 수년째 흑자가 진행 중인데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 인해서 이제 상하이 영화관 만족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런 기업 이미지를 발판 삼아서 이제 중국 점유율 이제 증가에도 순항이 예상됩니다. 잠깐 이제 차트를 보고 넘어가시면 현재 이제 26,000원대에서의 매물이 이제 최근 하락에 대한 강한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이제 21선 위에서 재반등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추세를 깨는 25,000원 선에서 이제 손절 라인을 잡고 1차는 이제 짧게 27,000원을 보겠고 2차는 28,000원을 보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신규 종목 CJ CGV 박스권 매매 가격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네, 텐스탁 이정인 팀장님의 기존 포트에는 SK하이닉스가 30%, 그 밖에 NC소프트와 대한항공이 각 20% 비중으로 들어있었는데요. 누적 수익률을 보면서 전략도 확인해보면 대한항공 오늘 유가 급등에 따른 어떻게 보면 피해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익 실현 한 4% 가까이 수익 보고 이제 정리하자는 입장이신가 봐요. 익절가를 높였었죠. 49,000원 라인으로. 예, 지난 금요일 49,500원으로 이제 익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금요일 이제 유가 상승폭 커지면서 이제 약세 보이고 있는데, 일단 대한항공 이제 실적 2분기, 3분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상승세가 돌아왔을 때 다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이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닉스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밑에서 더 잡았는데 수익률 1등이네요. 예, 일단 하이닉스 보시면 이제 실적 개선폭은 이제 적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고요. 일단 금일도 기관과 이제 외국인 수급도 좋으니까 더 홀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차로 29,000원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끝으로 NC소프트 한 종목 남아있는데 손절가를 조금 여유 있게 낮추자 하셨는데 그 뒤로 흐름은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오전에 그 낙폭이 조금 컸었던 이유는 상용화 때문에 이제 서버 점검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좀 그랬던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상용화 이후에 서버 분위기와 이제 평가 역시 이제 아주 호전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드워 2와 이제 블러드 앤 소울 모두 이제 모멘텀이 여전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홀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 종목 모두 다 AS를 들어봤습니다. 대한항공을 한 4% 가까이 수익 보고 교체 매매를 하실 생각이신데요. 비중 똑같이 CJ CGV를 사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성된 포트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네, 텐스탁 이정인 팀장님의 완성본이에요. 보십시오. 대한항공 대신에 똑같은 비중에 똑같은 자리에 CJ CGV가 들어가 있죠. SK하이닉스와 NC소프트는 그대로 홀딩하자는 의견 들어봤었습니다. 누적 수익률과 가격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요. 2분기 실적 시즌 도래했는데 전차 군단이 좋지만 일단 IT SK하이닉스는 기보유 상태이고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CJ CGV 오늘 종가에 사서 1차 27,000원, 2차 28,000원, 손절가 25,000원 잡고 들어가자. NC소프트와 하이닉스는 그대로 계속해서 보유하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전략의 이정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분 뒤면 동시효과 들어갈 텐데요. 잘하면 코스피가 3일 만에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소폭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